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크 트웨인이 쓴 정말 흥미진진한 고전소설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년의 모험을 그린 것을 넘어서 어른들에게는 자신들이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엉뚱한 일에 참여했는지 즐겁게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일어났던 모험들을 바탕으로 쓰였어요. 작가 자신의 경험도 있고 그의 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허클베리 피는 실존 인물에서 따왔고 주인공 톰 소여는 작가가 알던 세 소년의 특징을 조합한 복합적인 인물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미시시피 강변의 작은 마을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펼쳐지는 장난꾸러기 톰 소여의 기상천외하고 가슴 뛰는 모험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톰의 보호자인 폴리 이모가 톰을 찾는 소리로 시작돼요. 폴리 이모가 톰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죠. 이모는 톰이 또 무슨 사고를 쳤을까 염려하며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 벽장 뒤에 숨어있던 톰을 잡아냅니다. 톰의 손과 입에는 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모는 잼을 또 먹으면 혼내주겠다고 수십 번이나 경고했었지만 톰은 위기가 닥치자 재빨리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모, 뒤를 보세요. 폴리 이모가 돌아선 찰나 톰은 재빨리 울타리를 넘어 도망쳐버리죠. 폴리 이모는 톰에게 늘 속으면서도 자신이 톰에게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처럼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조카를 매질할 마음은 없었죠. 톰은 죽은 여동생의 아들이었고 이모는 그를 채찍질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날 톰은 학교를 빼먹고 놀았기 때문에 이모는 벌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 일을 시키기로 결심합니다. 톰은 노는 날 일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 왔어요. 톰은 세상이 밝고 상쾌함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지만 눈앞에 놓인 광경 때문에 깊은 우울함에 빠집니다. 바로 길이 30야드의 높이 9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판자 울타리를 흰색 페인트로 칠해야 했기 때문이죠. 톰에게 인생은 공허하고 존재는 짐처럼 느껴졌어요. 톰은 잠시 후 짐이라는 작은 유색인종 소년에게 물을 길어오는 일 대신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폴리 이모가 톰이 부탁할 것을 예상하고 짐에게 단호히 자기 일에만 신경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짐은 거절하죠. 그러나 톰이 흰색 대리석 구슬을 주겠다고 하자 짐은 흔들렸고 결국 톰의 아픈 발가락을 보여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톰은 잠시 짐을 속이는데 성공했지만 곧 폴리 이모에게 들켜 이모의 슬리퍼를 맞고 짐은 물동이를 들고 도망갑니다. 다시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 톰에게 훌륭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곧 톰이 가장 놀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벤 로저스가 증기선을 흉내내며 나타났어요. 벤이 이봐, 일하고 있네? 라고 놀리자 톰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이게 일이라고? 글쎄,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아는 건 톰 소여에게는 딱 맞는다는 거야. 톰은 이어서 소년이 매일 울타리를 페인트 칠할 기회를 얻는 줄 아니? 라고 되물어요. 이 말은 벤에게 페인트 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톰은 폴리 이모가 이 울타리에 대해 엄청 까다롭다며 마을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소년은 1000명 중 1명, 아니 2000명 중 1명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능청을 떨었죠. 결국 벤은 사과 전체를 주고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리 피셔는 연을 주고 자니 밀러는 죽은 쥐와 그걸 돌릴 수 있는 끈을 주고 페인트 칠 기회를 샀어요. 오후가 되자 아침에는 가난했던 톰은 12개의 구슬, 낡은 하프 조각, 파란 유리 조각, 주석 군인, 심지어의 목걸이 등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울타리는 3번이나 칠해졌고요. 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행동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죠.
바로 어떤 것을 갈망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얻기 어렵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페인트 칠을 성공적으로 마친 톰은 폴리 이모에게 사과와 칭찬을 받고 시드에게 흙덩이를 던져 복수한 뒤 전쟁 놀이를 하러 갑니다. 돌아오는 길 톰은 제프 대처의 집에서 새로운 소녀를 보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따은 이 소녀를 보는 순간 톰의 마음속에 있던 에이미 로렌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톰은 이 새로운 천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과시를 합니다. 소녀는 그에게 펜지꽃 한 송이를 던져주고 사라지죠. 이 소녀는 바로 베키 대처였어요. 다음 날 일요일 학교에서 톰은 베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톰은 마을의 영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성경책을 받기 위해 온갖 구슬과 잡동사니를 주고 다른 친구들의 성경 구절 티켓을 사 모았어요.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듯 2000구절을 암송한 대가로 받는 성경을 요구했습니다. 판사 대처 앞에서 톰은 칭찬을 받았지만 판사가 12사도의 첫 두 명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묻자 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요. 온 회중은 경악과 폭소에 휩싸였죠. 며칠 후 톰은 학교에 늦었는데 벌을 받을 상황에서 베키의 옆자리를 보고 충동적으로 외칩니다. 허클베리 핀이랑 이야기하느라 늦었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마을에서 가장 천하고 무법적인 소년으로 그의 이름은 큰 벌을 의미했습니다. 톰은 매를 맞고 여자아이들 옆에 앉는 벌을 받았지만 사실은 베키 옆에 앉게 되어 기뻐했어요. 톰은 베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결국 그녀에게 나 너 사랑해라고 적힌 쪽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약혼을 맺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다시 만납니다. 그러나 톰이 실수로 에이미 로렌스랑 나도 라고 말하자 베키는 톰이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에 상처받고 울며 그를 밀쳐냅니다. 톰은 자존심 때문에 학교를 뛰쳐나와 버리죠. 베키와의 다툼과 이모의 무심함에 상처받은 톰은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조하퍼와 의기투합하여 해적이 되기로 하고 허클베리 핀도 합류합니다. 그들은 잭슨 섬을 아지트로 삼고 배와 음식을 가지고 떠납니다. 섬에서의 해적 생활은 정말 멋졌습니다. 학교도 세수도 억지로 하는 일도 없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은 마을 쪽에서 대포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톰은 곧 깨닫습니다. 얘들아, 물에 빠져 죽은 건 바로 우리야. 그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에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톰은 밤에 몰래 섬을 빠져나와 마을로 잠입합니다. 폴리 이모의 집에서 이모와 조하퍼의 엄마가 자신들과 조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듣죠. 폴리 이모는 톰이 고양이를 페인킬러로 고문했을 때 그를 때린 것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톰은 이모의 슬픔에 감동하여 자신이 살아있다는 쪽지를 남기려 했으나 곧 돌아와 이모에게 몰래 키스하고 쪽지를 숨긴 채 섬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톰은 자신의 장례식에 깜짝 등장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일요일 교회에서 모두가 소년들의 장례 설교를 들으며 통곡할 때 톰, 조, 그리고 허크는 뒤편 갤러리에서 걸어 나와 자신들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톰은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 이후 톰의 일상에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 톰과 허크는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해 죽은 고양이를 들고 묘지에 갔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했거든요. 술에 취한 머프 포터와 인디언 혼혈인 인디언 조가 의사 로빈슨 박사와 함께 무덤을 도굴하다가 돈 문제로 다툽니다. 인디언 조는 5년 전 박사의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싸움 중에 머프 포터가 로빈슨 박사에게 쓰러지자 인디언 조는 포터의 칼을 낚아채 박사의 가슴에 꽂아 살해했습니다.
인디언 조는 포터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박사의 시신을 털고 칼을 머프 포터의 손에 쥐어줍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포터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착각하게 되죠. 톰과 허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인디언 조가 보복할까 두려워 절대 비밀을 지키자고 피로 맹세합니다. 머프 포터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톰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톰은 밤에 잠꼬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중얼거려 시드의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폴리 이모는 그저 살인사건의 악몽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판이 열리고 인디언 조는 냉정하게 자신이 머프 포터와 싸웠고 포터가 박사를 죽였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모든 증거가 포터를 옥죄던 순간 포터의 변호사가 톰 소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톰은 겁에 질렸지만 법정에서 자신이 묘지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톰이 박사가 널빤지를 휘둘러 머프 포터가 쓰러지자 인디언 조가 칼을 들고 라고 말하는 순간 인디언 조는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 도주합니다. 톰은 다시 마을에 빛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톰은 베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를 청했지만 베키는 그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베키는 톰이 자기 때문에 잉크를 엎지른 것으로 매맞기를 바랄 만큼 화가 나 있었죠. 그러나 베키는 곧 자신이 더 큰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교장 더빈스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는 금단의 책을 훔쳐보려다가 톰이 들어오는 바람에 당황하여 페이지를 찢게 되었습니다. 베키는 매를 맞을까 두려워합니다. 더빈스 선생님이 찢어진 책을 발견하고 범인을 찾기 시작했을 때 베키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톰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모든 다툼을 잊고 순식간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제가 그랬어요. 톰은 베키를 위해 가장 잔인한 매질을 묵묵히 견뎌냈고 베키의 눈에 비친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숭배는 톰에게 100번의 매질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얼마 후 방학이 다가왔고 학기 말 시험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더빈스 선생님은 술에 취해 지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때 천장에서 끈에 매달린 고양이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이 고양이가 선생님의 가발을 낚아채고 천장으로 올라가자 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가발 밑으로 드러난 선생님의 대머리는 금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복수는 성공했고 학교는 혼란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톰의 관심은 다시 인디언 조와 묻힌 보물로 향합니다. 톰과 허크는 해적들이 묻어둔 보물은 섬이나 썩은 나무의 그림자 아래 또는 귀신 들린 집의 바닥 밑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그들은 여러 곳을 파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귀신 들린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인 스페인 사람으로 변장한 인디언 조와 그의 동료를 발견합니다. 소년들은 인디언 조가 복수를 위해 마을에 다시 왔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디언 조가 바닥 밑에서 금화 수천 달러가 담긴 상자를 파내는 것을 목격하지만 인디언 조는 소년들이 숨겨둔 곡괭이를 보고 누군가 다녀갔음을 눈치채고 보물을 2번이라는 장소로 옮기기로 합니다. 톰과 허크는 2번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고 그것이 여관의 방 번호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허크가 그 여관을 감시하던 밤 그는 인디언 조와 그의 동료가 과부 더글러스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디언 조는 과부의 남편이 자신을 가혹하게 채찍질한 것에 대한 복수로 과부의 코를 찢고 귀를 훼손하려 했어요. 허크는 두려웠지만 과부의 선행을 떠올리고 웨일스인 노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웨일스인과 그의 아들들은 무장하고 인디언 조 일당을 쫓았지만 범인들은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허크는 인디언 조가 사실 변장한 스페인 사람임을 웨일스인에게 실수로 밝히게 됩니다.
며칠 후 톰은 베키와 피크닉에 갔다가 맥두걸 동굴 깊은 곳으로 탐험을 떠났고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물만 마시고 결혼식 케이크 조각만 나눠 먹으며 어둠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갈 무렵 톰은 탐험을 계속하다가 횃불을 든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디언 조였어요. 톰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어요. 절망적인 순간 톰은 동굴의 작은 구멍을 통해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바깥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출되어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톰은 베키의 아버지인 대처 판사에게 사람들이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동굴 입구를 닫아달라고 요청하는데 판사는 이미 동굴 입구를 철판으로 막고 세 겹으로 잠가 열쇠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톰은 새파랗게 질립니다. 오, 판사님, 인디언 조가 동굴 안에 있어요. 인디언 조는 갇혀서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문을 땄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동굴 입구 근처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톰은 그가 겪었을 고통을 알고 안쓰러워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느꼈습니다. 인디언 조가 죽자 톰은 허크에게 자신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입원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였죠. 톰과 허크는 인디언 조의 아지트로 가서 십자가 표시 아래를 파헤쳤고 마침내 금화가 가득 찬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 돈을 과부 더글러스의 집으로 가져갔고 그 자리에서 세어보니 총액은 12,000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소년들이 되었어요. 대처 판사는 톰을 크게 평가하며 그를 훌륭한 군인이나 변호사로 키우겠다고 계획했죠. 하지만 허클베리 핀에게 이 갑작스러운 부와 문명 사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과부 더글러스의 보호 아래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학교에 가야 하는 모든 규칙이 허크를 억압했죠. 허크는 결국 탈출하여 예전처럼 통나무 술통에서 자며 넝마주의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톰은 허크를 찾아가 설득했고 허크는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톰 소여의 강도 패거리갱에 들어가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허크는 마침내 다시 과부에게 돌아가 문명 생활에 적응해 보기로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톰 소여라는 소년의 모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은 어린 시절의 장난, 우정, 공포, 그리고 영웅적인 행동들이 어우러진 짜릿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톰이나 허크처럼 새로운 모험을 꿈꾸고 계시다면 때로는 용기와 기지가 황금보다 값진 보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모험에도 이 책의 흥미진진함을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